여러분들 부루마블 게임 아시나요? 아마 거의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부루마블 게임에 빗대어서 제 첫 부동산 투자 이야기와 그로 인해서 후회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정말 이렇게 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국토대장입니다. 아마 이 부루마블 게임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분들을 위해 제가 게임의 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면서 같은 돈이 주어집니다. 각 게임자들한테 같은 돈이 주어지고, 그 돈으로 각 나라의 땅을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 숫자만큼 걸릴 때마다 사게 되는 거죠.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도 본인의 마음이죠. 근데 어떤 분은 어떻게 하냐면, 딱 지었을 때, 걸렸을 때 땅도 사고 건물도 비싼 걸로, 큰 걸로 짓는 분이 있는 한면에, 어떤 분은 그냥 콘도 같은 것만 짓는 분도 있어요. 그만큼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정말 사는 것,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처럼 다 성향이 다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분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려고 하고, 어떤 분은 몰빵 투자를 해서 게임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많은 땅을 가졌고 누가 많은 돈을 가졌으며, 어떤 분은 파산을 하면 그 게임의 승자가 결정이 나는 거죠. 여러분은 이 게임을 할 때 어떤 성향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분산 투자 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분산 투자 쪽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대한 돈의 효율성과 여러 사람들이 많이 걸림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분산 투자로 한 거죠. 그래서 땅을 좀 많이 사들였고, 그거에 이제 콘도 같은 거, 돈을 조금 이렇게 잘 나눠야 됐으니까 콘도 같은 거를 지어서 가성비적으로 많이 걸리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반면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딱 한 번 걸리면 무조건 호텔, 그리고 또 비싼 땅이라도 런던이라도 뭐 서울이라도 그냥 한번 사버리고 거기다가 호텔 막 여러 개를 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한 번 걸리면은 한 번에 받겠다, 이런 식으로도 게임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제가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루마블 게임과 정말 성향이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 처음에 종잣돈이 좀 적었거든요. 이 작은 종잣돈으로 저는 쪼개서 주택을 3개나 샀습니다. 3개나 사서 그걸 최대한 가성비적으로 나중에 수익이 오르면은 수익도 충분히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 3개가, 1개는 역전세가 나고, 2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 월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했던 것보다 매도가 빨리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3번째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큰 수익은 거두지 못했었죠. 물론 그 경험이 기반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운영하는 것,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투자적 관점, 수익만 놓고 봤을 때에는 부루마블에서 어떤 사람이었냐? 결국에는 패자인 거죠. 결국 그러다가 그 3개가 똘똘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빨리 손절을 했고, 하나는 수익이 많이 안 났으니까 다음에 제가 게임에 걸리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죽어버리는 거였죠. 그럼 저는 지금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저는 그때의 경험이 좀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는 종잣돈을 투자금이 작을 때 조금 더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에 맞춘 투자가 아니라 이 투자 대상지가 정말 좋은가? 일단 지역부터 보기 시작했고요. 지역이 정말 좋다면 투자 물건이, 내 돈은 부족하지만 정말 좋은 물건이 어떤 것인가 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 물건을 이 좋은 것, 리스크가 적고 나중에 매도할 때 출구 전략으로도 정말 좋은 것부터 딱 선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 이렇게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었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안 되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것저것 제가 뭐 가족의 좀 힘도 빌리고 그 다음에 또 대출 레버리지의 힘도 빌려가지고 그 투자를 안 되는 거였지만 되게끔 만들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과거에는 분산 투자, 브루마블 할 때 여러 개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올바른 것, 똑바른 것 하나를 사는 사람으로 좀 변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작은 돈들이라면 또 저도 당시에는 너무 작은 돈들이었고 또 투자를 하는데 되게 무섭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작지만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들이 심리적으로나 아니면은 또 투자적 관점에서도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는 이게 오히려 내가 투자가 기초 지식이 많이 없고 경험도 없을 때 여러 개를 분산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자금이 작을수록 뭐 신의 타이밍처럼 정말 예술 같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렴한 물건일수록 시장이 안 좋으면 크게 흔들리게 되니까 저는 이런 투자를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아주 소액만 가지신 분들, 이거 보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물론 성향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잘게 쪼개서 투자를 하는 것, 그런 거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이렇게 여러 개 물건을 했을 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부동산적 지적 수준이 되는가?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주 소액만 가지신 분이라면 이것을 잘게 쪼개도 물론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내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가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분산 투자라는 거는 그만큼 관리할 것들이 많고 타이밍적으로도 잘 맞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의 부동산적 지적 수준은 낮은데, 그리고 경험도 낮은데, 근데 분산 투자를 무리하게 해버리게 되면 이 관리 자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항상 많이 찾아오고 저한테도 많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이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하다, 부동산적 경험이라든가 지식 수준이 적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제가 이제서야 한다는 그런 올바른 거 그냥 하나 정도 살고 조금 부동산적 지식 수준을 넓히는 그런 방법을 좀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결론을 한 가지만 딱 낼게요. 제가 결론을 딱 한 가지 내자면, 그냥 뭐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뭐 분산 투자든 뭐 똘똘이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네, 그걸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지금 위험성이 있고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리스크도 가졌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자양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분산 투자 고민하고 있다, 똘똘이에 그냥 몰빵 투자 고민하고 있다, 그런 거 괜찮아요. 어떤 걸 선택해도 됩니다. 무조건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이왕이면 자기의 능력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